그래서 제가 기본 용어다라고 할게요. 기본 용어. 예. 예, 전기 기기를 관통하는 어떤 데에서도 모두 쓰이는 거, 이게 뭐냐면 자석인데, 이 자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돼. 자석.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자석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냥 뭐 이제 다뤄본 것도 있고. 자,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구 자석이라고 해서 항상 그 크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영구 자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는 걸 주로 이용하니까 우리가 전자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영구자석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어 준 거다 보니까 내가 전기를 얼마나 넣어 주냐에 따라서 자석의 크기가 변화가 가능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크기만큼 사용하려고 전기를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가 전자석을 해주는 건데, 자, 이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 임의로 만드는 자석. 임의로 만드는 자석. 자, 그러면 자, 철심이라고 하는 어떤 네모난 이렇게 철 덩어리가 있어요. 철 덩어리. 이 철 덩어리에다가 우리가 코일을 감아주는 거야. 코일. 자, 코일이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코일이니까 이렇게 코일을 감아줍니다. 코일을 이렇게. 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 이 철심에서부터 자속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속. 그러니까 이제 자석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전자석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매번 전자석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배우니까 전기 쪽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전류를 흘려서 만드는 자석. 다시 얘기하면요. 자, 원래 자, 철심만 있을 때에는 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철덩어리였어요. 근데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리니까 자석이 돼버리네. 다시 얘기하면 이 전류를 흘리니까 철심에 자기력을 줬다.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석의 힘이에요. 자, 아무튼 전류가 흘러가면서 철심에 자기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줄 여자 써가지고 여자다라고 해요. 여자. 철심에 자기력을 줬다라고 해서 여자가 됐다라고 해요. 여자가 됐다. 이 여자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전자석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석이 된 상태. 이렇게. 자, 여기서 앞으로 전기기기에서 여자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건 뭐다? 철심에 자기력을 줘가지고 전자석이 된 상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시겠죠? 다시. 자, 전자석이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여자라고 한다라는 거. 여자라고 한다. 다시.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반복할게요.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니까 뭐가 나왔다? 자기력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철심에 전류를 흘리니까 자기력을 줘가지고 전자석이 됐다. 여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석이 된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크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전류를 얼마나 크게 흘리냐에 따라서 이 자석의 힘이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 전류를 많이 흘리면 자속이 세진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류기 할 때에도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또 넘어가 다시 보시도록 하시고. 자, 아무튼 자석에 대해서는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 자, 전자석이 된 상태를 여자라고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자기장. 자, 우리가 자기장은요, 다른 말로 자장이라고도 하고, 솔직히 우리는 자기장, 자장보다 전기에서는 자계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거죠. 이 자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영구 자석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다. 그래서 이제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진 막대 자석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자석의 힘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간다? N극에서 S극으로 간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미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딱 봤을 때는 이게 자석이라고 하면 자, 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 못을 철로 된 못을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부터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잡아당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 자, 근데 이 자기장, 그러니까 이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현한 건데, 자, 여러분 봤을 때 원래 얘는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선으로 표현한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력선이라 그래. 자기력선. 여기 있는 한 가닥 한 가닥을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선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자기력선이라 그래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근데 우리가 매번 이 자석에 대한 힘을 매번 선 한 가닥 한 가닥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간 자기력 선들의 묶음을 자석의 힘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제가 설정한 이 네모 안에 들어간 자기력 선은 두 가닥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닥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가닥이 있다. 이 자기력 선이 여러 가닥이 있다. 다발로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발 속자를 써서 우리가 자기력 선속이다라고 해요. 자기력 선속. 그러니까 자석에 대한 힘을 선 한 가닥 한 가닥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세세하니까 우리가 일정 범위를 묶어서 이 범위를 통과하는 거를 자석의 힘이라고 하자. 이때 이 통과하는 힘을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데, 매번 자기력 선속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줄여서 얘기해요.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자속이 된다라는 거. 자속. 전기 기기에서는요, 이 자속을 모르면 안 돼. 자속.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세 번째로 자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속. 이 자속은요, 이제 기호랑 단위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 기호랑 단위. 자, 그러면 자속에 대한 기호는요, 요렇게 해서 동그라미에 땡 해주시면, 동그라미에 땡. 그러니까 파이라 그래요. 파이. 그래서 이제 자속 파이고, 단위는요 WB라고 해서 웨버라고 쳤습니다. 웨버. 자, 이 자속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자석의 힘을 자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실질적인 이 자석의 힘, 전자석이든 영구자석이든 이 자석의 힘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자속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속. 이 기호랑 단위 반드시 잘 봐주시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자속 적기보다는 파이라고 더 많이 적을 거예요. 파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만 보더라도 자속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시려면 이 기호랑 단위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암기해 주셔야 되시고요. 모든 과목 다 똑같아요. 설비가 됐든 이론이 됐든 기기가 됐든 항상 어떤 명칭과 그거에 대한 정의와 기호랑 단위를 외우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셔야 되는 공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속 밀도. 자, 우리가 자속 밀도는 B라고 하고요. B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게, 자, 서울의 인구 밀도다라고 하면 서울 면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적 안에 있는 자속이 얼마나 있냐라고 얘기하는 자속 밀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자속의 단위가 뭐다? 자속의 단위가 웨버였죠.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 뭐예요? 제곱미터. 그래가지고 자속 나누기 면적이니까 자속 나누기 면적 웨버 퍼 제곱미터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고 얘에 대한 기호는 B다라고 해주시면 이 전기 기기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 용어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